혹시 요즘 손끝이 찌릿하거나 발바닥이 저릿한 느낌 자주 드시나요? 아유,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증상, 생각보다 무서운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 그리고 의료진의 조언을 들으시면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단서들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경계 초기 증상, 밤에만 저릿한 감각, 감각이 무뎌진 손끝과 발끝, 양쪽이 아닌 한쪽만 반복되는 저림,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노후의 건강은 대충 넘기면 늦습니다. 처음에 작은 증상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경계 초기 이상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4가지 대표 사례와 의사들이 강조하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 그리고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발 저림의 진짜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6세 정 할아버지는 서울 근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혈압이나 당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끝이 저릿하거나 발바닥이 갑자기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가볍게 넘기셨죠. 그런데 며칠 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왼발 감각이 이상하게 무뎌져 있었습니다. 걸으려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병원으로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말초신경병증.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신경이 조금씩 손상되어 온 거예요. 처음 손끝이 저릿할 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정 할아버지는 입원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셨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으셨습니다. 사실 정 할아버지처럼 처음 손발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경이 계속 손상되면 감각 이상은 물론 근육까지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강조합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초기 증상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손발 저림이 반복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흔하게 생기는 손발 저림의 대표적인 4가지 원인과 자가 진단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크게 4가지 원인을 의사들이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입니다. 당 수치가 높아진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되면 혈관과 함께 신경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손끝, 발끝부터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하거나 찌릿한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손발 저림이 시작됐다면 이미 신경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발바닥에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있는지, 양말을 신은 채로 바닥 질감을 잘 못 느끼는지,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이런 경우라면 당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이나 허리 디스크에 의한 신경 눌림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면 그 위치에 따라 손이나 발로 저림 증상이 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디스크가 진행되면 어깨에서 팔, 손끝까지 저릿한 감각이 이어집니다. 허리 디스크일 경우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까지 감각 이상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나 저림이 더 심해지고 허리를 펴면 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뇌혈류 장애나 뇌경색 초기 신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만 저리고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 함께 온다면 이건 절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119를 부르거나 뇌신경 전문의에게 가야 합니다. 뇌경색은 몇 시간 차이로 후유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12 결핍성 신경 손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쉬워집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감싸는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부족해지면 손끝,
발끝이 저리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사를 하거나 위장 관련 약을 오래 복용하는 분들 또는 위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은 이 부족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발 끝에 바늘 찌르는 느낌, 평지에서도 휘청거리는 느낌,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혈액 검사를 통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손발 저림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저림이 신경 손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일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 즉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저림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만 저린 증상이 반복될 때입니다. 손발 저림은 대개 양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한쪽만 지속적으로 저릴 경우입니다. 특히 왼팔이나 왼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저리다면 척추 신경 혹은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나 신경 눌림도 가능하고 심하면 뇌혈관 쪽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과나 뇌신경센터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만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밤에 잠들려 하면 손끝이 저릿하고 자꾸 깨게 되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때는 자세보단 신경의 염증이나 손상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밤 시간대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 혹은 신경과에서 혈액 검사와 감각 검사 등 정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끝이나 발바닥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양말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이건 신경 손상이 이미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성 신경병증이나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의심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감각 이상이 지속되면 낙상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대처가 시급합니다. 네 번째는 통증 없이 저림만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림만 지속되는 경우일수록 신경의 민감도 자체가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껴야 하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단계는 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대학병원 신경과나 통증 클리닉에서 신경전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쪽만 계속 저리거나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감각 자체가 무뎌지거나 통증 없이도 저림이 지속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저림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부터 내과 전문의가 권장하는 일상관리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의사들이 권장하는 방법. 그 첫 번째, 혈당 관리 루틴.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 조절 실패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은 혈당이 올라가도 자각 증상이 적기 때문에 생활 루틴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럴 땐 식사 전에 채소 먼저 먹기, 하루에 걷기 30분 이상 실천하기, 혈당 기록 앱이나 수첩에 꾸준히 기록하기, 특별한 약보다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온열요법 활용법. 몸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말초신경에 전달되는 산소도 줄어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저림 증상이 심해지죠. 이럴 땐 전기찜질기나 온수 찜질팩 활용하기, 족욕은 15분 정도 무릎 아래까지만 담그기, 잠들기 전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주기, 몸을 데우는 습관, 그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목 발목 스트레칭 루틴. 오래 앉아 있거나 손을 많이 쓰는 어르신들에게 손끝 저림, 발 저림이 쉽게 나타납니다. 이럴 땐 하루 2번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손목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기, 양손 깍지 끼고 손등 밀어주기, 발목도 원 그리기, 발가락 펴고 당기기. 스트레칭은 1회 10초 정도씩 무리하지 않고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B군 섭취 요령. 신경을 구성하는 비타민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B1, B6, B12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경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땐
의사 상담 후 종합 비타민 중 B군 포함 여부 확인하기. 빈속보단 식후에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약 삼키기 힘든 분은 액상형이나 분말 형태도 가능해요. 단순 진통제가 아닌 신경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5번째, 정기신경과 체크업 권장 시기. 손발 저림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또는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거나 걸음걸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정밀 검사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신경과 또는 내과에서 전도 검사 받아보기. 당뇨가 있는 경우엔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 필수. 가족력이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더 자주 점검 필요.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습관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3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저림의 빈도를 기록하기.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림이 매일 생기는지, 일주일에 몇 번 생기는지, 언제 가장 심해지는지 기록을 남기면 병원 진료 시 진단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메모장, 달력 혹은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감각 이상 부위를 직접 그려보기. 손끝이 무딘가요? 발바닥이 시린가요? 증상이 막연할수록 진단도 막연해집니다. 이럴 땐 종이 위에 손이나 발 모양을 그려놓고 저림이 느껴지는 부위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만으로 경과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력과 병력 메모해 두기. 당뇨, 고혈압, 신경계 질환 혹은 뇌졸중 병력이 있으셨던 가족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의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또 본인이 복용 중인 약, 과거에 겪은 질환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단순히 저림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말해주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연결됩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손발 저림 빈도 기록하기, 감각 이상 위치 표시하기, 가족력, 병력, 복용약 정리해 두기. 이 3가지만 해 두셔도 진료 시간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